한동훈이 발견한 우회로 쿠데타 규정한 야당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자, 시행을 이제 한 달 앞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어제 법무부가 이 검수완박법으로 대폭 축소된 검사들의 수사 권한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사의 수사가 가능한 중요 범죄의 유형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정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범죄들을 별표를 활용해서 명확하게 특정했습니다. 검찰은 범죄를 엄정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것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될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면서 백성문 변호사 6대 범죄를 검사가 수사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2개로 줄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시행령 우회로를 통해서 검사의 수사의 범위를 사실상 복원시킨다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의 모든 것을 다 규정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법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위임의 범위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법안을 보면 좀 묘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6대 범죄 중에 2개만 남겼죠. 그러니까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만 경제. 남기는 게 이제 소위 원안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어온다는 취지였는데 이거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돼 있어요. 그러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플러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읽힙니다. 아하.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원안대로 해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면 저 2개를 못 벗어나죠. 네. 근데 등으로 하면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거예요. 저 그래픽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아하. 부패 범죄에다가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 경제 범죄, 방위사업 범죄를 넣으면 사실상 원래 검찰 검수완박법안 이전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 네. 이제 이거는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법안 그 자체로 보면 이건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 만약에 문제 삼는 건 법을 잘못 만든 거를 문제를 삼아야지 예. 이 법 자체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범위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된다고 읽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어찌 보면 그 틈을 잘 파고든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지금 뭐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한 논란입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으로 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다시 예전처럼 이제 복원시키겠다 이런 건데 민주당은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전공이 법이 아니라 정쟁 유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동훈 장관을 정쟁 유발자로 불리려고요. 정쟁 유발자 한동훈 장관이 바라볼 곳은 여의도가 아닙니다. 국민만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우회로를 선택하자 민주당이 지금 뭐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와의 전면전. 이수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뭐 시행령 쿠데타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좀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이 검수완박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 한동훈 장관과 야당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기억을 좀 상기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이거 사과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후보자하고 왜 싸웁니까? 그 법안 취소하세요, 빨리. 저는 이 법이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입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집단 행동을 해도 괜찮은?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었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이 뭐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굉장히 이제 거친 막 표현을 하고 있던데 우리 김승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시행령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네, 뭐 쿠데타라는 말은 뭐 지나친 감이 있죠. 근데 좀 그래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법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입법 취지를 감안을 해보면 입법을 할 때에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이런 것들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서 삭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부패 경제 범죄를 넓게 해석을 하더라도 다른 카테고리에 속해 있었던 것은 빠진다라고 일단 상식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법으로 바꾼 것을 다시 바꾸려면 그 역시 법률을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저는 정무적 판단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이라든지 예비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회를 패싱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이,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기는 여소야대라도 하고 싶은 건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네. 총선에서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국회 구성을 바꿔야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여대 야소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걸 꾀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밀어붙인다 이렇게 이미지를 줘 놓으면 총선에서도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될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근데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는 분야들을 보면 검찰이나 경찰에 관련된 분야들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이나 이런 것들을 법안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원래 관심이 있었던 본인들의 특기나 취미에 해당했던 것들만 주로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정무적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실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뭐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고, 그런데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게 한동훈 장관의 생각이고 발표까지 했으니까 좀 정치권이 당분간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저 문제를 두고 지지율 좀 잠깐 보고 갈까요? 오늘은 금요일, 갤럽이 매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발표하죠. 자, 갤럽 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 지난주가 부정평가가 66이었는데 오늘 발표된 그 부정평가도 같습니다. 66. 긍정은 지난주가 24였는데 1%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25를 기록했습니다. 자, 또 하나 조사가 있죠.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서 조사한 겁니다. 부정이 72.4, 긍정이 27%입니다. 뭐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현상 유지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지지율은 불안불안한 상태네요. 네. 그러니까 뭐 갤럽 조사상으로 봐도 지지율 하락 추이가 잠시 멈췄다 정도 수준이지 근본적으로 반등을 했다거나 하는 건 전혀 보이지 않죠. 1% 올랐다는 건 뭐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확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올랐다는 표현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1%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본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에는 오히려 지금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는 그런 추세인데, 그러니까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어 스태핑할 때 형식도 좀 변경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이 중간중간 터져나온 악재들이 많죠. 최근에 있었던 이 수도권의 집중호우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반지하 방에 가 있는 것을 홍보하는데 그 사진을 홍보하는데 활용했다라거나 국민들 감정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대통령실에서 뭔가 국민들이 딱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저 하락 추세를 바꾸고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여론조사에 저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까지 좀 짚어봤습니다.